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지난 한 주 시장을 리뷰해 보면서 테마 정리와 제 매매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코스닥이 3%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이 5% 이상 떨어졌는데 이날 시장 바닥 신호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바닥 신호는 보통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는 날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 시장 급락에는 장기간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제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한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개인이 대량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개인이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바닥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수가 반등할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했었고, 이번 한 주 동안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단기 매매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장이었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정치 테마주가 초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는 정치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주와 단기 매매에 적합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테마를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정치 테마주가 지난주부터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구글 양자 컴퓨터 개발로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도 강세를 보였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도 강세를 보였고, 테마주 이외에도 수급을 동반한 개별주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재명 테마주가 초강세를 보였는데, 수요일 17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고 점상한가만 8종목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였던 오리엔트 전공은 지난주 수, 목, 금 모두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점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매수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점상한가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말 동안 뉴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이재명 테마주의 대장주라고 판단한 이유는 첫 테마가 발생한 수요일에는 많은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고, 목요일에는 오리엔트 전공만 점상한가에서 시작을 해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갭상승을 가장 높게 했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공이 이재명 테마 대장주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 목, 금에는 테마가 굉장히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상한가 2번 가고 금요일에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공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오리엔트 전공을 장전 시간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금요일 상한가 가격에 오리엔트 전공을 처음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월요일 오리엔트 전공의 1분봉 차트인데, 장전 시간외에 여기 전일 종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시작부터 9% 정도 갭상승을 해서 시작했고,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 저는 이쯤에 분할 매도를 해서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빨리 올라갈 줄 몰랐는데 5분 만에 또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재명 테마주의 2등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스타코를 상한가가 풀렸을 때 상따를 해서 다음날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2등주인 이스타코를 화요일에 상따를 했던 이유는 수요일 오리엔트 전공이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대장주가 정지가 되면 이제 2등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어서 이스타코를 상따를 했었는데, 다음날 바로 20% 이상 상승을 해서 시가 근처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이스타코 뿐만이 아니라 오리엔트 전공도 여기서 또 다시 상따를 했는데, 제가 오리엔트 전공도 상따를 했던 이유는 수요일에 오리엔트 전공이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다시 목요일에 정지가 풀리면 다시 대장주인 오리엔트 전공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요일 다시 상따를 했었고, 수요일 거래 정지가 된 후에 목요일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상한가에 매도를 해서 또 다시 3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까지 오리엔트 전공과 이스타코를 매매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재명 테마주는 더 이상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정치 테마주 매매 중에 아쉬웠던 매매도 있는데 제가 잠시 한동훈 테마주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가장 강력한 정치 테마였던 이재명 테마주를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테마주가 잠시 뜬다고 매수를 했다가 잘못 샀다는 판단이 들어서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강력한 테마를 공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치 테마주 말고도 양자 컴퓨터 테마주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대장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엑스게이트였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수요일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 뉴스가 나오면서 19% 갭상승을 해서 바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이날 2등주까지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도 갭상승을 하고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이번 주에 굉장히 강력한 테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을 동반한 개별주도 초강세를 보였었는데 먼저 루닛이라는 종목이 11월 중순부터 강력한 기관 수급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해서 공략하기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루닛 이외에도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이번 주 목요일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펩트론은 루닛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끼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테마주를 공략하는 편이지만 개별주를 공략하는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압도적으로 좋은 경우이거나 또는 이전에 끼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라면 개별주도 가끔씩 공략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지수가 이제 장기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V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었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마주와 단기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매매하기에 적합한 시장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 시장 주도 테마와 대장주 위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다음 주에도 차분히 잘 매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